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제 어머니 사례를 보면 72세인데도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은 걸을 수 있어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무릎 관절은 체중과 충격을 직접 받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연골과 인대 손상이 진행되면 단순 통증을 넘어 보행장애, 운동 제한,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 능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무릎 건강을 소홀히 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삶의 질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경고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건강시간 여행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시니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지켜주는 루틴 4가지와 꼭 피해야 할 습관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건강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무릎은 백골의 근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몸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무릎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의서 동의보감에서도 무릎이 약하면 오래 걷지 못하고 신체 균형이 흐트러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현대처럼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없었지만 생활 습관과 자연치유, 근육관절보호법으로 무릎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바닥 생활이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와 같은 활동이 많았지만 선조들은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쿠션과 방석을 활용해 무릎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걷기, 계단 오르기, 농사일과 집안일 같은 반복적인 일상 활동 자체가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되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을 보호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지 않고 나누어 들거나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어나 관절을 풀어주는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온수나 찜질 등 자연 요법으로 관절을 이완시키며 통증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과 비교하면 선조들의 방법은 철저히 생활 습관과 자연 치유 중심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수술, 약물, 물리치료 등 의료적 방법으로 손상된 무릎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근육 강화와 체중 관리, 올바른 생활 습관이 없으면 통증과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조들이 경험과 지혜로 깨달은 무릎 관리법과 현대의학적 이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급격히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오래 걷는 것도 부담이 되며 심한 경우엔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시니어 무릎 통증은 매우 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37%가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중 상당수가 적절한 관리와 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을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습 루틴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처럼 수술이나 약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릎을 보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바닥 생활이 일반적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았지만 앉는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방석을 사용해 관절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걷기, 계단 오르기, 파칠, 집안일과 같은 반복적인 활동이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되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조들은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생활 자체를 근육 운동과 관절 보호법으로 활용했던 셈이죠. 또한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지 않고 나누어 들거나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어나 관절을 풀어주는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무릎 손상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니어분들의 무릎은 과거와 달리 생활 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 과체중으로 무릎 통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근육 약화는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허벅지 앞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해 걷거나 방향을 바꿀 때 무릎이 흔들리면서 연골과 인대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체중과 활동 시 발생하는 힘이 그대로 무릎 연골에 전달되어 연골 마모가 빨라지고 퇴행성 관절염 진행 속도가 높아집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는 작은 부상에도 쉽게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인대 염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니어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작은 부상도 장기적인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근육 약화는 보행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기 힘들게 하며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은 3에서 4kg의 압박을 받습니다. 즉 체중이 5kg 늘어나면 무릎은 15에서 20kg의 추가 부담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상태에서의 활동은 무릎 안쪽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이 쌓여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체중 변화만으로도 무릎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시니어 중 체중이 많은 그룹은 정상 체중 그룹보다 무릎 관절염이 2배 이상 흔했습니다. 즉, 현재 생활 습관과 작은 선택이 미래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셋째, 잘못된 운동 습관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데도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를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운동 습관은 단순 통증을 넘어서 연골과 인대 손상, 반월상연골 파열, 관절염 진행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안쪽과 슬개골 주변 연골에 심한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관절염 초기와 연골 손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무릎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은 단순 통증을 넘어 장기적인 관절 손상과 보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무릎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운동량보다 운동 방법과 자세가 더 중요하며 잘못된 습관은 장기적인 무릎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습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각 단계마다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니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무릎 건강을 지키는 황금 루틴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루틴 첫 번째는 바로 기상 후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벅지 앞뒤,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습관은 하루 전체 무릎 컨디션을 바꿉니다. 관절이 뻣뻣한 아침에 간단히 5분만 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로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각 동작을 10에서 15초씩 양쪽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무릎 통증을 평균 2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무릎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는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무릎을 과도하게 펴고 허리를 구부리며 스트레칭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앞쪽 관절과 슬개골 주변이 뻐근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아픈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슬개대퇴 관절염 초기와 연골 압박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잘못된 스트레칭이 장기적으로 무릎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결국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65세 박미경 씨는 아침에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로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을 10에서 15초씩 반복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스트레칭하니 무릎 통증이 줄고 하루 종일 관절이 편안했습니다. 이처럼 아침 스트레칭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올바른 자세로 해야 하며 잘못하면 통증뿐만 아니라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 루틴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릎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지를 하루 2030분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방법은 발뒤꿈치부터 발끝 순서로 착지하고 가슴과 허리를 곧게 편 채 걷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하루 6,000보 정도를 걷는 시니어들이 무릎 관절염 진행이 늦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다면 통증이 악화되고 관절 구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이순철 씨는 무릎이 좋지 않으면서도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를 과도하게 오르며 운동했습니다. 그 결과 왼쪽 무릎 안쪽 관절과 연골 사이에 압박이 심해지고 보행 시 소리와 뻐근함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관절염 초기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거나 잘못된 지형에서 걷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관절 손상과 통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67세 최미자 씨는 평지를 하루 10분씩 3회로 나누어 걷고 허리를 곧게 편 채 발 뒤꿈치부터 발끝 순서로 착지하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40% 감소하고 장거리 평지 보행도 편안해졌습니다. 즉, 걷기는 양보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핵심이며 잘못된 습관은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 루틴 세 번째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근육은 무릎의 보호막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무릎이 모든 하중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방법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밴드를 활용하여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12주 동안 근력 운동을 한 시니어 그룹은 통증이 30% 줄고 보행 속도도 향상됐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김정희 씨는 근력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단순히 걷기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보행 시 무릎 안쪽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관절 연골 손상과 염증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즉,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면 단순 통증이 아닌 구조적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66세 박영호 씨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 동작과 밴드 운동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12주 후 무릎 통증이 30% 감소했고 보행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근육이 관절을 지지해주면서 무릎 구조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사례입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보행 시 무릎 안쪽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졌고 관절 연골 손상과 염증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즉,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면 단순 통증이 아닌 구조적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도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밴드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을 하루 10분씩 실천하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황금 루틴 네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온냉찜질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무릎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운동 전에는 온찜질을 10분 정도 해주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운동 후나 붓기와 열감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차갑게 식혀주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도 줄여줍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장민수 씨는 아침 운동 전에 온찜질을 10분 하고 오후 활동 후에는 냉찜질 10분을 습관화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붓기와 열감이 줄고 통증이 현저히 완화되어 하루 종일 활동이 편안했습니다. 온찜질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적절한 순서와 시간 관리가 핵심이죠. 반대로 광주에 사는 68세 이윤희 씨는 운동 전후 찜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온찜질과 냉찜질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 내 압박과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고 초기 관절염 징후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찜질도 잘못된 사용법은 통증과 관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올바른 온냉 찜질을 통해 무릎 컨디션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관절 구조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꼭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사실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 1kg 증가는 무릎에 3에서 4kg의 추가 부담을 줍니다. 작은 체중 증가도 무릎 관절에는 큰 압력이 되기 때문에 관절 손상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9세 김정호 씨는 평소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도 체중 부담 때문에 무릎 안쪽 관절과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이 발생했고
결국 병원을 찾아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중 관리는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무릎 관절 구조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67세 박정숙 씨는 하루 식단에서 단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며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체중 4kg 감량에 성공했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 활동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즉,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 루틴의 완성 단계이며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체중 변화도 무릎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4가지 황금 루틴에 체중 관리까지 더해지면 무릎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질까지 함께 높여줍니다. 무릎은 단순히 걷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무릎 건강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습관이 현재 통증을 만들고 현재 습관이 미래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 무릎은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 허벅지 근력 운동, 온냉 찜질, 체중 관리, 그리고 신발과 앉는 자세 관리까지. 이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절 보호와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소개한 부산의 박정숙 씨처럼 체중을 관리하고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통증이 현저히 줄고 일상활동이 훨씬 편안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면 서울의 김정호 씨 사례처럼 단순 통증이 초기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 활동성을 지켜주는 평생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과 꿀팁 하나씩 실천하며 미래에도 자유롭게 걸을 나를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래된 신발이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으면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돼 관절 손상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의 70세 이순자 씨는 오래된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무릎 안쪽 관절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초기 관절염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쿠션감 있는 운동화나 발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크게 줄고 하루 활동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계단과 경사로는 주의하세요. 계단이나 가파른 경사로는 무릎에 큰 하중을 줍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연골과 인대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의 68세 김영수 씨는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다 관절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능하면 평지를 걷고 계단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요. 요즘은 사용법이 간단한 무릎 보호대가 많아요.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앉는 습관과 자세 관리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은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부산의 66세 박영호 씨는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TV를 시청하다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무릎 높이를 조절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습관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은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만큼 그리고 아껴주는 만큼 오래 쓸 수 있는 평생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과 꿀팁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시간 여행은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